여기는 4.19 혁명 기념 6080 의병 챌린지를 진행한 광화문 광장 이순신 동상 앞입니다. 여기는 여수 6080 의병이 서울과 동시에 행사를 진행한 전남 여수시 이순신 광장 이순신 동상 앞입니다.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63년 전인 1960년 4월 19일에 이로운 젊은 학생들이 독재에 신음하던 대한민국을 민주주의 이념으로 건져내려고 피를 흘렸던 4.19 혁명 63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이날 위로운 젊은이들이 잠자던 우리 민족의 민주주의 열망을 일깨웠던 일을 오늘 다시 추억하기 위해서 80 의병단이 4.19 혁명 기념 의병 메시지를 발표하겠습니다. 저는 6080 의병단의 의병 하리다입니다. 이 메시지는 서울 광화문 광장에 있는 이순신 장군 동상 앞과 전남 여수 이순신 광장에 있는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동시에 진행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메시지 발표 후에 시인이신 김희준 의견께서 김광규 시인의 4.19 혁명 추념시 희미한 옛사랑의 그림자를 낭송해드립니다. 끝으로 안무길 의견께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묻는다라는 제목으로 개인 메시지를 발표하겠습니다. 그럼 6080 의병단의 4.19 혁명 기념 의병 메시지를 발표하겠습니다. 4.19 혁명 기념 의병 챌린지 메시지. 시민 여러분, 우리나라 민주주의 역사에서 가장 극적인 순간인 4.19 혁명을 우리 함께 기념하고 그 의미를 되새겨 봅시다. 우리는 부패한 독재 권력인 이승만 정권을 끝장내고 자유와 민주주의의 새 시대를 열기 위해 거리로 나선 학생과 시민들의 용기와 희생 덕에 오늘의 민주 대한민국을 건설하였습니다. 우리는 반공을 기치로 내세운 정치적 억압, 부패, 언론 검열, 인권 유린, 그리고 3.15 부정선거로 이어진 일련의 사건들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에 만연한 정치적 갈등, 경제적 어려움, 기회의 불공정, 빈부격차로 인해서 젊은이들이 절망감에 신음하던 것을 기억합니다. 여기에 변화를 촉발시킨 젊음의 불꽃, 그 끓어오르는 가슴을 안고 거리로 쏟아져 나온 그 분노와 열망을 기억합니다. 그날 우리는 민주주의에 대한 비전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젊은이와 늙은이, 부자와 빈자, 남녀가 모두 어깨를 맞대고 서서 구호를 외치고 노래를 부르며 억압과 폭정의 종식, 그리고 새로운 민주정부 수립을 촉구하는 평야를 들었습니다. 우리는 폭력과 억압, 최루탄과 물대포, 공공과 총알에 직면했으나 결코 물러서기를 거부하고 우리의 입장을 견지하며 전진했습니다. 우리는 자유를 위한 투쟁이 쉽지 않고 희생과 위험이 따른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자유롭고 민주적인 사회 건설을 위해서는 과감하게 싸워야 한다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정권이 무너지고 억압의 사슬이 끊어지고 새로운 희망과 기회의 새벽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축하하고 포옹하고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먼저 가신 분들의 희생을 결코 잊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러나 투쟁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선출된 대통령에 의한 억압적 정치 현실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혈세를 받아 먹고 사는 검사들이 국가의 권력을 전행하며 억압적으로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이 검찰 완국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가진 자들의 불의가 넘쳐나고 있는 모습도 보고 있습니다. 진실과 정의와 선이 무너지고 있는 상황을 온몸으로 견디며 살고 있습니다. 불평등과 불공정이 만연한 현실을 참고 인내하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자유롭고 공정하며 부유한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우리는 여전히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의로운 시민이 있고 우리를 인도하는 4.19 영령들의 기계와 정렬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자유를 위해 싸운 사람들의 용기와 결단력이 있으며 그들의 유산을 이어갈 강한 의지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4.19 혁명 이래 새로운 민주정부, 위로운 국민의 정부 수립을 위한 행동을 촉구하는 날로 선포합시다. 계속해서 불의에 맞서 목소리를 높이고 우리의 권리와 자유를 수호하고 우리 자신과 다음 세대를 위해 더 나은 세상을 이루어봅시다. 우리 6080 의병들은 한국 사회에서 거짓과 일성과 악과 불의를 몰아내기 위해서 우리의 몸을 불사를 것입니다. 우리의 자유를 억압하는 정치 권력에 맞서 싸울 것입니다. 민주주의를 망가뜨리려는 독재 세력에 맞설 것입니다. 어떤 권력도 민중을 위한 권력은 없다는 믿음으로 권력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일에 총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어떤 언론도 진실과 정의를 추구하지 않는다는 믿음으로 언론을 감시하고 견제할 것입니다. 어떤 타인도 나를 위해서 일해주지 않는다는 믿음 아래 스스로 단결하고 연대하고 함께하여 우리 사회를 위롭고 부유한 사회로 만드는 일에 매진할 것입니다. 시민 여러분, 4.19 혁명을 기념하는 이날에 우리 함께 다시 한번 민주주의를 위해 헌신할 것을 다짐합시다. 이 나라의 정의를 바로 세울 것을 다짐합시다. 이 나라의 차별과 증오가 사라지고 존중과 배려와 포용이 넘치게 만듭시다. 모든 국민이 평화롭고 안전하게 살아가는 이상향을 만들어 봅시다. 국민의 단합된 뜻보다 더 강한 힘은 없다는 점을 우리 자신과 세계인에게 보입시다. 감사합니다. 4.19 혁명 만세, 민주주의 만세, 대한민국 만세. 희미한 옛사랑의 그림자. 시 김광규, 낭송 김우준. 4.19가 나던 해 새밑 우리는 오후 5시에 만나 반갑게 악수를 나누고 불도 없이 차가운 방에 앉아 하얀 입김 뿜으며 열띤 토론을 벌였다. 어리석게도 우리는 무엇인가를, 정치와는 전혀 관계없는 무엇인가를 위해서 살리라 믿었던 것이다. 결론 논문 모임을 끝낸 밤 해화동 로터리에서 대포를 마시며 사랑과 아르바이트와 병역 문제 때문에 우리는 때묻지 않은 고민을 했고,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는 노래를,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노래를 저마다 목청껏 불렀다. 돈을 받지 않고 부르는 노래는 겨울밤 하늘로 올라가 별똥별이 되어 떨어졌다. 그로부터 18년 오랜만에 우리는 모두 무엇인가 되어 혁명이 두려운 기성세대가 되어 넥타이를 메고 다시 모였다. 회비를 10,000원씩 걷고 처자식들이 안부를 나누고 월급이 얼마인가 서로 물었다. 치솟는 물가를 걱정하며 즐겁게 세상을 개탄하고 익숙하게 목소리를 낮추어 떠도는 이야기를 주고받았다. 모두가 살기 위해 살고 있었다. 아무도 이젠 노래를 부르지 않았다. 적지 않은 술과 비싼 안주를 남긴 채 우리는 달라진 전화번호를 적고 헤어졌다. 며치서는 포커를 하러 갔고, 며치서는 춤을 추러 갔고, 며치서는 허전하게 동숭동 길을 걸었다. 돌돌 마른 달력을 소중하게 옆에 끼고 오랜 방황 끝에 되돌아온 곳, 우리의 옛사랑이 피 흘린 곳에 낯선 건물들 수상하게 들어섰고, 플라타나스 가로수들은 여전히 제자리에 서서 아직도 남아있는 몇 개의 마른 잎 흔들며 우리의 고개를 떨구게 했다. 부끄럽지 않은가? 부끄럽지 않은가? 바람에 속삭임 귓전으로 흘리며 우리는 짐짓 중년기의 건강을 이야기하고 또 한 발짝 깊숙이 늪으로 발을 옮겼다. 부끄럽지 않은가? 부끄럽지 않은가? 바람의 속삭임 귓전으로 흘리며 우리는 짐짓 중년기의 건강을 이야기하고 또 한 발짝 깊숙이 늪으로 옮기려던 발걸음을 돌려 진선의의 깃발을 높이 들고 6080 의병으로 당당하게 나서기로 했다. 윤석열에게 묻는다. 먼저 우리 6080 의견단, 우리 사회의 거짓과 이선, 악과 불의를 몰아내기 위해 이것은 6080 세대로 구성된 의견단임을 밝힌다. 오늘 4.19 혁명 기념일을 맞아 앞에서 우리의 시국 메시지를 선포했고, 이어서 대통령의 취임 후 지금까지 계속 대한민국을 망가뜨리고 있는 윤석열을 더는 참고 볼 수 없어 국민의 이름으로 또 우리 6080 의견단의 이름으로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함으로써 어리석고 사악하고 능력이라고 하는 일도 없는 윤석열을 깨우쳐서 계속하여 나라를 떠돌려는 윤석열의 악행을 중단시키고 우리나라를 법탄에서 구하려고 한다. 첫 번째 질문. 윤석열은 박전 여론조사에서 2023년 4월 현재 지지율이 20%대로 떨어지고 미국 동료부와 내신에서까지 나쁜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도 앞으로 계속 지금과 같은 기조로 나라를 운영하여 대한민국을 망가뜨릴 생각인가? 1. 미국 국빈 방위와 같은 예민한 시기에 터진 우리의 국가안보실 보충 내용을 포함한 중국 국방선 국민문서 유출 혐의에 대해서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의 국민무시와 보충을 의심받고 있는 미국에 대해서는 오히려 누구나는 오만방자한 거짓말 대처가 실로 기가 막힌다. 미국이 보충에 의한 문서인과 유출 문서가 진본임을 부인하지 않는데도 김태효는 인터뷰에서 미국이 악의를 가지고 보충했다는 상황은 발견되지 않고 있다라든지 취재진이 유출 인권의 지위를 묻는 말에는 같은 주제로 계속 물어보면 떠나겠다, 인터뷰를 않겠다라며 고압적 태도를 보여 대통령실까지 보안이 풀렸다는 사실에 불안해하는 국민들의 분노를 샀다. 미중 경쟁이 격화되는 한편으로 각국이 실리 외교에 나서고 있는 전환기에 가치 외교를 명분으로 부족 외교를 향하는 윤석열 정부가 과연 국익을 지켜낼 수 있을지 의문이 커지고 있다. 국가안보실 도청이라는 엄중한 상황 앞에서 대통령실은 미국에 대해 진상규명을 요구하기보다 처음부터 도청은 없었다, 변명을 벗어나지 말라라며 국민과 언론과 야당을 향해 백발하장의 분단까지 넣고 있는 것이다. 이 모든 문제가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국민들과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민과의 소통을 명분으로 수천억 원의 빚고 낭비까지 하며 무리하게 용산의 국방부 청사로 대통령실을 홈집에서 출발한 이유가 명분으로 내세웠던 국민 소통나서 언론사들과 역할하다가 재미없으니까 장난하던 업체인 것을 생각하며 어찌 국민들이 분편을 깃들이고 지지율이 떨어지지 않겠는가?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은 대답하기 바란다. 셋, 이렇게 세금을 낭비하고 거꾸로 가는 부자 감세와 부동산 감세를 반영했던 윤석열 정부의 추경호 장관은 2023년 3월 이후 지난해와 똑같이 세금이 거친다 해도 원래 세수는 대입 예산보다 20조가량 모자라게 되었다고 하고 있고, 이로 인한 세수 부족을 전기, 가스요금 등 공동요금 인상으로 돌리는 결정을 빠른 시일에 하겠다고 했다. 국가경제는 수출이 10개월째 내리막길을 걷고 있고 물가 폭등으로 민생이 거들나고 있는 이 어려운 시기에 보다 시급 폭탄을 국민에게 던질 계획이라니 국민은 기가 막히지 않겠는가? 윤석열은 대답하라. 넷, 문재인 정부 5년 내내 너희들이 외쳐댄 것은 경제 폭망이었다. 그렇게 문재인 정부를 비판했던 윤석열 정부와 지금 경제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나? 코로나로 세계 경제가 망하겠다고 거짓말하고 싶겠지만 미국과 영국, 이탈리아 등 선진국 그룹 대부분 국가들의 성장률 전망치를 올려잡은 IMF는 이달 4월에 발표한 세계 경제 전망에서 미국 한국의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정정 1.7%에서 1.5%로 지난해 7월부터 벌써 네 번째 연속으로 성장률 전망치를 낮추고 있다. 이처럼 우리 경제는 그야말로 벼랑 끝에 몰려 있다. 수출과 내수 모두 내리막길을 걷고 있고 올해 들어 무역 수지 적자는 260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5배 증가했다. 이제 겨우 1분기가 지났는데 무역 적자 규모가 지난해 절반을 넘어선 것이다. 이 참담한 실적의 가장 큰 주범은 윤석열 정부 들어 아무 생각 없이 4일 중국을 외친 결과 전체 수출입의
20%를 차지하는 반도체 부진과 대중국 수출 감소가 결정적 원인이 되었다는 것은 알고 있는다. 지금의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때문에 기업 투자와 민간품도 급속 줄고 있어 내수 경기에도 나라들이 터진 것을 바랄 것이다. 이렇게 수출과 내수가 악화되면 제조업 일자리가 3개월째 감소하는 등 고용시장에도 찬바람이 생생 불고 있다. 이쯤 되면 저희보다 훨씬 잘했던 문재인 정부를 경제 폭망 정부라고 거짓 선동하며 비난했던 것을 사과할 만도 하지만 저희는 오히려 저희 무능을 돕기 위해 정적이라고 생각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를 비롯하여 문재인 정부 인사들에 대해 수백 차례 대거하는 행동을 검찰권을 비비르고 있다. 이런 너희들의 행포를 현명한 국민들이 다 알고 있으니 집권 1년도 안 된 윤석열의 지지율이 20%대로 떨어진 것이다. 이 사실을 알고 있나 윤석열? 두 번째 질문. 지난 3월 16일에서 17일까지 저희 윤석열이 가해자 국인 일본을 방문해 온갖 굴욕 예배를 하였고 그것이 우리 국민들의 자존감에 큰 상처를 주었다. 그 굴욕 친일 외교가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에 반영되어 20%대로 떨어진 것이다. 이것도 알고 있나 윤석열? 1. 너희는 일제징용에 관한 대한민국 대법원의 판결과 국회와 국민 여론을 완전히 무시하고 한국 국익을 위한 의견을 꺼내지도 않은 채 오직 일본 부분만 챙겼네. 일본 정부가 합수고대하던 백도를 선물하고 돌아왔다. 일본 내무성과 일본 언론이 윤석열 시다 회담에서 논의되었다고 밝힌 주제들에는 독도 영유권 제지자,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박근혜 정부 때 위안부 합의 이행 여부 등 여러 중대 사안을 받아온 것이다. 너희는 국익과 국민은 제대로 챙길 줄 모르면서 국민들의 반대 여론을 무시하고 일본만 위하는 중요한 결정과 행동을 원하고 돌아온 것이다. 대통령이 가국민의 의사와 국익보다 가족의 여론, 이익을 우선시하는 정석적 태도로 구독 외교를 하고 와서 일본인의 마음을 여는 데 성공했다라며 자랑스러워하다니 참으로 개탄스럽다. 윤석열, 너희가 일본에 가서 한 짓이 너희 임기 동안의 일시적 정책 실패가 아니라 마음 전부가 노력해도 견딜 수 없는 일괄적 문제들을 나을 수 있고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무거운 빛을 빌려주는 일이란 걸 알고 있나 모르고 있나. 둘, 이번에 일본 공식 정부가 공식 외교 문서에서 한국의 강제징용 제3자 면제 방안은 수술하면서 일본의 역대 내각 역사 인식 대선은 아예 빼버렸다. 한국 정부는 일본의 가마 대통령들이 사죄와 반성의 끝이라며 의미를 부여해왔는데 일본 정부는 또 형식적 행동마저 취해버린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일본에 일방적으로 양보한 것을 결단으로 포장하지만 그것 외계의 후유증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윤석열은 이제라도 한일관계 균형 붕괴의 원인을 제대로 반성하고 무너진 외교 원칙부터 바로잡아야 한다. 세 번째 질문. 윤석열은 이걸 아는가? 얼굴, 이름, 학력, 경력 모든 것을 바꾸거나 조작하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이라는 대형 범죄의 혐의가 있는 당신의 부인을 제대로 법의 심판대에 서게 하지 않는 한 공정과 법치를 말할 자격도 없고 결코 지지율도 오르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거기다가 윤석열의 후보 시절 소위 학력과 경력으로 사칭한 것이 문제되자 기자회견을 통해 남편이 대통령이 되더라도 조용히 내조만 하겠다고 국민 앞에 약속해놓고 지금은 그 약속은 온 데가 한 데가 없고 연일 예산을 써가며 광고 홍보를 하고 있어 국민들의 눈살이 찌푸려지고 있다. 윤석열이 대통령을 계속하고 싶다면 지금이라도 지지율에 아무 도움이 안 되는 부인을 자숙시키고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할 의향은 없는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로 기소된 권오수 회장을 비롯한 일당들의 재판에서 임건희가 직접 매매 지시를 하는 등 주가 조작 개입 정황이 속속 드러났다. 김오수 회장의 판결문에는 공소시효가 남은 보명 기간에도 임건희 명의의 계좌 부가 주가 조작에 활용됐다는 내용이 비교적 소상하게 담겼다. 이를 두고 대통령실은 매수를 유도당하거나 계좌가 활용당했다고 해서 주가 조작에 가담한 것으로 볼 수 없음은 명백하다라고 피해자 노름을 하며 의견을 걷어놓는다. 백분 양보여 그리 잘한 것이라며 수건으로 이겨를 받은 도이치모터스 권오수 전 회장은 결코 보기 싫어야 마땅한데 그 아들을 대통령 취임식에 초청해 대통령 아버지 입줄에 앉히는 대응을 한다니 무엇으로 설명할 것인가. 김건희의 두 계좌가 각각 13차례, 35차례 주가 조작에 활용된 횟수도 판결문에 공시됐는데도 성명 없이 수사하겠다는 말만 하고 김건희를 언제 소환할지 최소한의 기획도 앞다투고 있고 단 한 차례도 소환 조사를 받지 않았다. 검찰에게 일가를 무너뜨릴 만큼의 힘이 있음에도 지금까지 김건희의 심판 의혹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은 것은 검찰이 명백한 연평 아비기식 수사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이고 전 정부 인사나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는 300건이 넘는 압수수색을 동원하는 먼지털이식 수사와는 분명하게 대비되는 평가 수사를 하고 있다고 국민들은 의심하고 있는데 남편인 윤석열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스스로 외친 공정과 상식을 내팽개치고 정치 검사들을 전면에 내세워 오로지 서민 대중과 정적을 무너뜨리는 데만 힘을 쏟고 있다. 앞으로도 계속하여 검찰을 활용하여 없는 죄를 있게 만들고 있는 죄를 없게 만드는 데 계속할 것인지 엄중하게 묻는다. 윤석열은 대답하라. 윤석열은 대답하라. 23년 4월 19일 (6080) 월병단 안무길